자, 그래서 우리가 수량은 봤고 이제 상수도의 3대 요소 수량 하나 봤어요. 그 다음에 뭐 남았어요? 수질과 수압이 남았죠? 이제 수질 볼게요. 수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? 깨끗한 수질을 만들어줘야 돼요. 그러려고 하는 게 뭐다? 정수처리 과정이죠. 자, 그러면은 정수처리 과정이라는 건 물을 깨끗하게, 즉 수질을 향상시키는 과정이에요. 그러면은 항상 어떤 목표가 있으면은 기준이 있다 그랬죠. 그럼 수질을 얼마나 깨끗하게 할 거냐? 요게 뭐냐면 먹는 물 관리법에 나오는 먹물률 수질 기준을 따라요.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법규예요. 자, 제가 처음에 이제 상하수도 암기 과목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전부 다 시설 기준 아니면은 법규에 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이제 기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해는 하지만 왜 평균을 쓰고 왜 최대를 쓰는지 아까도 수량을 봤지만 이해는 하지만 다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, 결국에는. 그래서 이런 기준이 있다. 그러면은 기준이 있다. 기준 수질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기준 BOD 값이 있고 아직 BOD, COD 안 배웠지만 나중에 이제 이게 전부 다 오염 물질의 농도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은 오염 물질은 많은 것보다는 적은 게 좀 더 깨끗하겠죠. 그죠? 그러니까 수질을 좋게 하려면 이런 농도를 낮춰줘야 되는 거. 얼마만큼 낮출 건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요 먹는 물 수질 기준이에요. 먹는 물 관리법에 나오는. 자,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물을 깨끗하게 하냐? 자, 수질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요.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방지 기술이라는 거를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. 이거는 이제 수질을 깨끗하게 하는 그 방법이에요. 그러면은요, 어떤 방법이냐? 자, 미생물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. 이게 뭐냐면은요, 생물학적인 처리고요. 미생물을 이용해서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게 생물학적 처리예요.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물리화학적인 방법, 미생물을 쓰지 않고 다른 뭐 물리적인 방법이나 화학적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물을 깨끗하게 한다. 그러면 이게 물리화학적 처리예요. 그러면은 요 과정 중에서 주로 이제 상수에서는요, 요 물리화학적 처리에서도 응집 침전, 여과 소독이라는 요 방지 기술을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. 응집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여러분 컵에다가 우유 마셨어요. 그러고 거기다 물 받아보세요. 어떻게 돼요? 물이 뿌옇게 되죠. 그죠? 이게 오염된 물이에요.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 물이 뿌옇게 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하냐? 이 뿌옇게 된 애들을 가라앉히면 돼요. 가라앉히면. 물속에 이렇게 둥둥 떠 있는 애를 가라앉히면 되거든요. 그럼 나중에 가라앉은 거 싹 걷어내면 돼요. 이게 침전인데 그냥 안 가라앉아요. 그래서 이 가라앉을 수 있으려면은 좀 더 무거워야 되겠죠. 밀도나 비중이나 아니면은 좀 더 무거우려면은 커져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안 가라앉는 애들을 커지게 만드는 게 응집이고요. 그 다음에 그럼 커지면 자동적으로 가라앉아요. 이 가라앉는 걸 우리가 침전이라 그래요. 그래서 상수에서는 주로 이제 응집 침전, 여과 소독, 요 네 가지가 이제 정수 처리에 들어가는 과정이에요. 그래서 덩치를 키워서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요건 한마디로 여러분 집에 있는 정수기도 여과를 해요. 어떤 거? 필터링, 거르는 거죠. 그죠? 걸러서 오염물질을 걸러주고 그 다음에 또 소독이라는 거는 세균을 죽이는 살균이에요. 여러분 식수를 먹을 때 여기에 대장균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이질균이라든가 이런 균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응집, 침전, 여과, 소독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. 자, 요 원리가 실제로 이제 정수처리장에 가게 되면은요, 어떻게 나오냐면 혼화지, 응집 침전은 혼화지, 플럭 형성지, 침전지에서 이렇게 일어나고요. 여과는 여과지에서, 소독은 소독지에서 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요 과정으로 물을 깨끗하게 해서 그 깨끗하게 된 물을 다시 어떻게 정수다음 뭐였어요? 취도정, 그 다음에 송배급, 송수, 배수, 급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물을 공급하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수질은 뭘로 정수 처리를 통해서 요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방지 기술을 통해서 물을 깨끗하게 한다 봐주시고요. 그 다음에 상수도의 3대 요소 중에 지금 하나 남은 게 이제 수압이죠. 수압은 펌프를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. 그럼 펌프는 뭐 하는 거냐? 압력을 높여주는 애예요. 자, 그러면은 이제 펌프를 통해서 압력을 높이면은 이 압력이 높아지면 여기는 압력이 크고 그 다음에 이쪽까지 만약에 관을 통해서 물을 흘려 보내야 된다. 그럼 여기는 압력이 작거든요, 지금.
그러면 항상 물은요, 압력 큰 데부터 작은 데로 그냥 흘러가요. 그러니까 펌프가 하는 역할은 여기 압력을 키워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물이 이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펌프예요. 근데 여기서 펌프에 이제 압력을 세게 주면은 더 멀리 갈 수 있겠죠. 그죠?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냐, 혹은 여기에서부터 펌프로 물을 줬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이만큼 높이 올라가야 돼요. 물이 올라가야 된대요. 이까지. 그러면은 얼마만큼 물이 멀리까지 혹은 높이까지 물을 올릴 수 있냐, 요걸 우리가 나중에 양정이라고 배울 거예요. 그 다음에 한꺼번에 만약에 요만큼의 물을 내보내는 거랑 이만큼의 물을 한꺼번에 내보내는 거랑은 이게 들어가는 압력이 달라야 되겠죠. 그래서 물을 한꺼번에, 그러니까 1초에 얼마만큼의 물을 우리가 보낼 수 있냐, 요걸 우리가 나중에 유량이라고 할 거예요. 그 유량에 대한 양정은요, 미터예요. 얘는 몇 미터까지 물을 우리가 보낼 수 있냐고, 유량이라는 거는 큐빅미터 퍼 세크. 그러니까 1초 동안 몇 큐빅미터의 부피의 물을 한꺼번에 1초 동안 보낼 수 있냐, 이게 유량이에요. 그래서 이게 펌프가 한마디로 더 큰 압력을 주면 줄수록 멀리도 보낼 수 있을 거고, 또 유량도 크게 보낼 수 있겠죠.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본강의 가시게 되면은 이제 펌프도 여러분이 그래서 공부를 하시게 돼요. 지금은 뭐만 아시면 되냐? 아, 수압은 펌프를 통해서 우리가 주는구나. 그러면은 펌프는 수압을 크게 만들어서 뭘 한다? 물을 이동시켜요. 그다음 물을 옮기는 역할을 한다. 근데 이 펌프를 이제 사용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? 동력이 필요하겠죠. 그 여러분 펌프를 세게 이제 가동을 시키면 전기세가 많이 들 거예요. 그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세요. 자,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, 이렇게 우리가 상수도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상수도에 이제 구성하고 있는 게 뭔지, 그 다음에 상수도를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어떤 걸 고려를 해야 되는지 뭘로 봤어요? 수질과 수량과 그 다음에 수압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살펴봤어요. 네, 다음 시간에는 우리 또 하수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. 수고하셨어요.